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42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금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시험 대비 입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상표권 침해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침해 요건, 이거 기억나시죠? 앞에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상, 보정, 재남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례에서 정립이 됐고요. 법 규정이 있긴 하지만 요 크게 이제 유상, 보정, 재남이라는 요건은 판례에서 정립이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 계속 상표권의 유효성, 상표적 사용, 보호 범위, 이 보호 범위는 상표와 상품이 동일 유사해야 된다. 효력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권원,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정당 권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당 권원은 이것도 암기를 하시라고 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권이 없어야 되고요. 소진 이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진정상품 병행 수입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에 해당되면 정당 권한이 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앞서서 한 거에는 우리가 사용권에 대한 걸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뭘 하겠어요? 소진 이론을 하게 됩니다. 소진 이론, 무언가 사라졌다는 거죠. 소진, 권리가 소진됐다. 권리 소진 이론이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병행 수입 이렇게 하게 되는데, 권리 소진 이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 효력 제한, 그 다음에 권리 남용, 이런 것들이 침해 요건에 해당되는데,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양쪽으로 상표권자와 침해자가 이렇게 나눠지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요건을 상표권자 입장에서 볼 거냐, 침해자 입장에서 볼 거냐. 자, 침해자 입장에서 보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시간에 할 게 소진 이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소진하면 말 그대로 권리가 있는데 침해 주장을 하려고 해도 권리가 소진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당근마켓이라는 요게 보이네요. 우리 당근마켓에서 뭘 팔죠? 예를 들면 갤럭시, 뭐 핸드폰을 팔 수도 있고요. 아이폰을 팔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잘은 몰라도 상표가 부착돼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막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원래 허락 없이 팔게 되면 침해잖아요. 자, 우리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삼성전자한테 허락받고 판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히 상표가 똑같은 걸 부착됐고요. 그다음에 상품은 핸드폰, 삼성전자의 갤럭시라는 상표권이 있는데 허락 없이 판매해도 되는데 이게 침해에 왜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침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팔았는데 내가 갤럭시라는 제품을 파는 게 뭐가 문제냐, 당연히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우린 이거를 법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정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로부터 삽니다. 삼성전자가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고요. 자, 그거를 이제 내가 분명히 사서 사용을 하든 뭐 사용 안 하든 그거를 이제 당근마켓 같은 데를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살 때 짝퉁을 산 건 아니죠. 정당 권한을 가진 권리자한테 사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앞서서 배운 사용권자로부터 살 수도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사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한 번 사면 원래 상표권이 있었던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허락 없이 이렇게 양도, 이전,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권리 소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원래 정당 권리자로부터 사야 되는 게 맞고요. 뭐 짝퉁을 중국에서 산다 이런 거는 그냥 벌써 그때부터 침해입니다. 하지만 정당 권리자로부터 사게 돼서 그 이후에 판매할 때는 특별하게 상품을 변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권리가 소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 물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리 소진 이론은 뭐 저작권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특허법에서도 나오게 되고,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또 거의 비슷한 어떤 원리, 권리, 법적인 거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판례가 있게 됩니다. 우리 상표법에서는. 자, 우리가 후지필름이라는 등록 상표가 있어요. 이게 뭐 후지필름이겠죠, 갑이. 근데 이거를 요 등록 상표가 부착된 일회용 카메라를 판매를 했는데, 자, 이게 판매가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판매된 거를 뭐 버렸겠죠.
버린 거를 을이 요거를 수집을 합니다. 여러 개의 상품을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해서 이 후지 필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상표를 자기가 부착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 미라클 뭐 해가지고요. 자, 그럼 이렇게 파는데 여기에 뭘 했냐면 여기 안에 필름을 교체를 합니다. 그냥 판매한 게 아니라 우리 중고 물품 팔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필름을 교체를 한 거예요. 필름은 일회용 카메라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바꾸거나 즉 변형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자, 원래는 우리 앞서서 한 대로 이미 판매된 거를 수거해서 내가 판매하는데 뭐가 문제냐? 원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필름을 교체하고 새로운 상표를 부착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후지 필름이라는 상표가 계속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마치 짝퉁을 만든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 행위로 별개로 만들었다고 봐서, 자, 이거 원래 원칙은 소진 이론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교체를 해서 다시 팔게 되면 이때는 소진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때는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정당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유명한 후지 필름 사건이고요. 우리 상표법 1차 시험, 2차 시험인데 2차 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고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판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자, 필름을 교체를 하고 포장지에 미라클. 근데 미라클이라는 게 별도의 상표이긴 한데 우리가 이 판례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한 상표라고 안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상표라면 조금 약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필름을 교체하고 기존의 상표가 이렇게 유지가 됐을 땐 실질적인 생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진 이론의 원칙을 벗어나서 예외에 해당에 대해서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진 이론은 우리가 첫 번째 소진 이론은 뭐 정당 권리자로부터 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침해에 해당되지 않아서 정당 권한을 되지만, 자, 예외가 있게 됩니다. 어떤 예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교체한다든지 필름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 생산행위와 마찬가지여서 예외가 돼서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진이론의 의미, 소진이론의 원칙, 소진이론의 예외, 자, 이렇게 쭉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상표법에서는 나중에. 자, 우선은 입문 강의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두시고, 아, 중고나라, 그 다음에 뭐 당근마켓에서 내가 편하게 팔 수 있는 게 소진이론이구나. 상표권, 뭐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침해가 아니겠구나.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얘기는 했는데 변형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변형을. 특히 중요한 부분의 변형.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소진 이론의 예외가 돼서 중고 나라 당근마켓 판매에도 그건 이제 침해가 됩니다. 짝퉁을 판매한 거라고 보게 되고 상표권 침해. 그래서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침해 요건 중에 정당 권한 하고 있습니다. 사소진, 사용권, 소진 이론,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소진 이론 이렇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42회 마감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